네, 그래도 1% 가까이 낙폭을 키웠던 시장이 저점 대비로는 조금씩 또 하락폭을 축소해가면서 각각 0.7%, 0.4%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장, 오늘 또 하이킥 강하게 뚫어줄 종목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그래도 낙폭을 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또 이런 주춤했던 시장에 하이킥을 날려볼 종목 바로 찾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요즘에 IT 쪽이 좀 주춤했었는데 하나머티리얼즈의 하이킥을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 조정권에 2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킥은 28,0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전고점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IT나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별로 관심 없으시고 또 재미없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선이 IT에서 많이 돌아간 이유가 물론 업황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 또는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황이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더 그 반도체 부분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팩트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정말 크게 본다라면 먼저 작년 말 정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안 좋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에 올해 2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업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약 그 3에서 6개월 정도 빨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영을 했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영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2분기에 턴할 것이라 예상됐던 반도체 가격이 3분기, 4분기로 딜레이 되면서 한 차례 반도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이유는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면서 하웨이의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D램 업황이 안 좋네. 생각했던 거고 더 안 좋아졌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에 캐펙스를 늘릴 수 없을 거야, 줄일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급락을 펼쳤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업황 둔화를 보고 캐펙스 줄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캐펙스 줄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현장에 가보시거나 인터뷰를 해보시거나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었던 캐펙스 M16 기준으로는 올해 4분기고요. 그리고 삼성의 평택 2기 픽2 기준으로는 내년 1분기입니다. 원래 M16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 1분기에 계획하고 있었던 거를 예상대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줄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 이 한 고객사에 의해서 업황이 둔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웨이가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더라도 하웨이가 만드는 5G라든가 모바일 이런 수요를 다른 업체들이 흡수할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반도체의 총 수요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고객사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은 일시적인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반도체 스팟 가격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사분들 또는 삼성전자와 인터뷰를 나눠보면 향후에 하이닉스의 M16 투자 그리고 삼성의 P2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진 이유는 제가 그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이 종목은 조만간에 수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CCSS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삼성전자가 향후에 P2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CNG 하이테크의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CNG 하이테크가 시총의 한 절반 정도의 수주가 나왔고요. 오늘
STI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CNG 하이테크나 STI 모두 인프라 업체들이거든요. 기존의 그 P2 평택 2기에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향후에 캐펙스를 줄이고 캐펙스 투자를 안 할 건데 이런 인프라를 넣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때문에 올해 하반기 하이닉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삼성에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가을쯤에 돼서는 장비업체들이 제작에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추석쯤 해서 주가는 굉장히 대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소부장업체들의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에 하야나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소부장업체들 중에서 PER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 고객사 매출이 다변화될 수 있고 또한 동사가 SI링이 주요 매출 주요 아이템이지만 SI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싼 종목 하나 버티를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컨택 중에 가장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는데 언택에 대해서 나쁘게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들 지금 좋은 쪽만 좋다, 앞으로 가는 쪽만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분명히 신고가 위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려면 업황을 확인하고 제대로 공부한 뒤에 턴할 때 저점 매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벗어나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오히려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저점 부근에서 좀 담아 가보자라는 종목으로 첫 번째도 꼽아주신 것이 하나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목표가 28,000원까지 또 하이킥을 달려주신 만큼 또 IT주들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국내 배터리 특허 소송전 첫 지금 1심 판결, SK이노베이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LG화학이 승소를 한 것으로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K이노베이션 현재 5%까지 바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였던 LG화학도 현재 이 시각 빨간불을 켜면서 2%의 상승. LG화학은 사실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큰 움직임은 없이 움직였는데 SK이노베이션이 5% 가까이 또 낙폭을 키우면서 이러한 또 소송 결과를 반영을 하고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상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결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예상된 결과고요. 크게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 의미 크게 원래 좋은 상황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좋을 만한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LG화학보다는 LG화학향 장비 업체들에게 더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캐펙스를 투자할 만한 현금이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높아가고 있는 MS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장비 투자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화학도 뭐 좋은 이슈지만 LG화학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LG화학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더욱더 긍정적인 뉴스일 거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네, 지금 LG화학과 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또 소송 결과에 대해서 특징주로 또 짚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고점 뚫고 하이킥 두 번째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죠.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상천당 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1.7%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57,600원 선에서 움직이지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의 목표가는 75,000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네요. 네. 최근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CMO 기업이거나 백신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시세를 분출하는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다소 무관하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주봉, 월봉상으로도 전고점을 모두 뛰어넘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포인트는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이 기대할 만한 이벤트 중에서 하나라도 터진다면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하게 사상 최고가 그 경신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벤트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고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 유럽 파트너가 곧 선정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선정되었다가 다른 더 좋은 고객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한번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이 실사 그리고 이 실사가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만간 파트너와 계약 공시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본에서 벌어졌던 그런 계약 이외에 조금 더 임팩트가 큰 이벤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무채열 혈당 측정기의 신사업 가시화입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IT 기업과 함께 CMO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미 대량 생산을 준비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 고객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 혈당 측정기를 향후에 원격 진료라든가 또는 의료 빅데이터로 사용할 방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신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그 리스크가 될 만한 건 없는데 잘 됐을 시에는 IT 기업과 만약에 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 또한 큰 이벤트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기존의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의 이제 상업화 여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맞는 주사제를 먹는 경구제로 바꾸는 이 플랫폼을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이나 GLP-1 이런 실험에 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과거에 한미약품이 그 사노피에게 판매한 라이센스 아웃 그 5조 그 딜이 이 그 인슐린과 GLP-1에 대한 롱액팅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만약에 전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고 이 플랫폼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그 동사의 프리미엄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사실 전임상이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데 엊그제였죠. 동사가 공시를 통해서 이 그 에스패스 기술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9월 1일에 발표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만약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전임상에서 그치고 향후에 임상 1상, 2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IR을 진행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IR을 진행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때문에 뭐 이번 주사제 경구용 플랫폼 기술 또한 기대할 만한 이벤트다. 즉 삼천당 제약 이름에 맞게 이 세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만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다면 최근에 신고가를 까지는 굉장히 힘든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냈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가는 모습들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세 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75,000원 선까지 또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 개별 테마에 대한 움직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중심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와 함께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바이오주 안에서 신고가로 또 다시 한번 또 성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희건 차장과 함께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